자, 다음은요. 이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얘기 저희가 해볼 텐데 이건 변호사님, 이 음주운전하면 이제 김호중 씨가 네. 원치 않든 원했든 떠오르게 된 상황인데 이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김호중 씨 선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나섰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이 택시기사분이 담당 재판부에 김호중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김호중 씨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죠. 뭐 뺑소니다라고 우리가 소위 불리는 뭐 도주치상도 받고 있고요. 사고 위조치도 있고 또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택시기사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국가의 법익을 침해했다는 그런 죄명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 특정됐던 이 택시기사가 합의 후에 이렇게 재판부에 김호중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에 눈길을 끌고요. 이 제출 경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기자들이 그 변호인, 김호중 씨 변호인한테 어떤 경위로 이게 제출되게 됐냐, 뭐 변호사가 궁금하죠, 요구를 했던 요구를 했던 거냐 그런 것들을 좀 물어봤더니 김호중 씨 변호인은 우리가 요청한 적 없고 우리도 어떤 이 이제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피해자가 제출했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가 관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사실 통상적인 사건에서는요. 이제 합의를 할 때 금전적 합의도 하지만 이제 가해자 측에서도 금전을 주는 대신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는 조건이랄지 비밀 유지랄지 접근 금지랄지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됐을 때 이미 약속된 합의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김호중 씨의 변호인은 아니더라도 김호중 씨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찾아가서 합의도 잘 됐으니까 선처 탄원서 내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수정 교수님, 일단 네. 이 택시 기사가 처음엔 사과도 못 받고 네. 자기 택시도 내 돈으로 수리해서 좀 화가 났던 것 같기도 한데 뒤늦게 이제 김호중 씨가 사과를 했던 부분 좀 진심이 좀 전달이 됐던 걸까요? 네, 뭐 천만 다행이다.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의 마음이 풀렸다 이런 얘기를 시사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지 못했던 연유는 사실 김호중 씨가 현장을 벗어났잖아요. 네. 도주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기가 어려웠고 또 경찰청에서는 지금 이 피해자의 주소를 직접 그 피의자에게 주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주게 되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합의를 종용하는 괴롭힘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직접 주지 않는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처음에 합의를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최근에 경찰 조사 중에 김호중 씨가 이 기부금을 노숙자 네. 시절에 좀 전달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변호사님, 이러면은 뭐 선행 소식도 많이 알려지고 있으니까 뭐 굳이 재판하고 연결되지 않더라도 선의를 통해서 이러면은 또 재판에 좀 영향이 좀 있습니까? 사실 김호중 씨 측에서도 여러 가지 양형자를 내고 있습니다. 뭐 김호중 씨의 팬들도 수천 장의 탄원서를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모아서 제출하고 예. 있죠. 또 이렇게 노숙인 관련 시설에 선행을 하고 있는 자료도 제출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 사실 이 재판에서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양형 자료는 바로 이 택시기사, 피해자가 제출한 선처 탄원서 합의서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사람들, 지금 낸 여러 가지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내가 용서를 했고 내가 이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라는 거는 재판부도 반드시 보는 큰 양형 참작 사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매트에 말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장시간 방치해서 숨지게 했던 이 관장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 공분을 사고 있는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이 태권도장 관장에게 적용된 죄명 아동학대 살해죄입니다. 치사가 아니라 살해죄, 즉 아동학대 행위자인 이 관장이 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검찰은 수사 결과 밝혀서 그 해당 죄명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애초에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이제 구속을 했지만 중간에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서 치사죄로 기소되는 거 아니야라고 많은 추측들이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CCTV도 다 복구를 해서 초단위로 봤고요. 또 그때 함께 있었던 현장에서는 참고인도 조사를 했고요. 또 아이가 매달려 있던 시간별로 아이의 상태, 또 이후에 했던 행동 여러 가지를 보고 이 관장에게는 피해 아동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미필적 고의, 사회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봐서 이 아동학대 살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살해 고의가 좀 있었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은데
텐데 교수님, 이 사건 발생 직전에도 보면은 이 관장이 아이 손과 발로 아이를 좀 때렸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CCTV 영상을 삭제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거를 결국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지금 매트에다 애를 거꾸로 매달아서 결국 이 직식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직전에 지금 아이를 폭행을 한 장면이 상당한 그 폭행이 이제 그 저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CCTV를 복구해서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는 지금 그 폭행의 내용이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60회가량 지금 여기가 이제 뭐 운동하는 곳이니까 지금 아예 다리를 찢기를 계속 반복을 네.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럼요. 못하는 애들 입장에서 보면. 피멍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뭐 결국 아이가 못했겠죠. 그래서 매트 위에서 애를 거꾸로다가 세워놓은 매트에다가 매달아 놓은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그래서 결국에는 애가 뭐 반응이 없자 아이를 이제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구조하려는 노력을 했었으면은 예. 아마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이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냥 이비인후과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119에 신고도 안 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 사격 올림픽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을 땄던 김혜지 선수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멋있는 뭐 영화의 캐스팅 될 정도로 관심 있게 본 김혜지 선수인데 기자회견 중에 쓰러졌다. 실신이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받고 있다. 아이고. 다행히 응급조치로 회복이 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김혜지 선수가 기자회견 중에 쓰러졌고 다행히 심폐소생술을 받아서 응급조치로 의식을 조금 회복했다. 이런 내용입니다.